이번에는 구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 중에 오목 거울에서 생기는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목 거울은 일단 구면 거울은 일단 어떻게 그리면 되냐? 원을 그립니다. 원. 원을 그리면 원 중심이 있겠죠? 이 원에서 요렇게 요 반틈을 지어주면 오목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구면 거울이니까 구지 않습니까? 구니까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구를 이렇게 부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지어주면 오목거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목거울에 대해서 그려보기 위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난 이런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자, 다시 적어줄게요. 잘 안 써지네요. 광축입니다. 광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목 거울에 물체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자, 오목 거울에 물체를 이렇게 하나 세우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네. 좀 더 앞으로 가서 그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체 거울에서 반사되는 걸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평면 거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물체를 본다는 건 일단 어떤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이 이렇게 나가서 이 물체에서 반사가 됩니다. 이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이 물체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사된 빛이 거울을 향해서 거울에서 다시 반사돼서 우리가 보면 거울에 비치는 상을 본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물체에 빛이 있어서 물체에 반사되면 이 반사된 빛이 거울에 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게 우리 이번 시간 할 목표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머리 부분에서 이렇게 광축에 평행하게 가는 빛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반사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반사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에서는 중심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요 반틈을 지우면 이제 오목 거울이 될 텐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빛이 광축에 평행하게 왔습니다. 자, 광축에 평행하게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부분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평면 거울을 생각했을 때 평면 거울에도 거울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둥근 거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접하는 하나의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유일한 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평면 거울에 마치 거울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사의 법칙 적용하기 위해서 법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 면에 수직한 어떤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수직한 게 법선이 됩니다. 근데 원의 특징 때문에 이 법선이 항상 원 중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이 부분이 입사각이 됩니다. 법선과 입사광선을 이루는 각. 그러면 반사각은 법선과 반사광선을 이루는 각이 되겠죠. 어떻게 반사됩니까? 요렇게 반사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의 평행광선을 광축의 평행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도 우리는 요 접하는 요 원의 요 면을 거울면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 거울면에 수직한 법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의 특징 때문에 이 법선은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고 이때 입사각은 법선과 입사광선을 이루는 각
그리고 반사각도 요거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반사하는 광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빛이 항상 반사대를 가서 어떤 한 점에서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광축에 평행한 직선이 한 점을 지나가는 요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커스입니다. 이 초점이 항상 구면 거울에는 있어요. 이 초점은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반사되기 때문에 이 반지름의 항상 절반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위에 오목 거울에서 이 부분이 원의 중심이었으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다? 딱 요 반틈 위치에 초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포커스 약자 초점에서 포커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요까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물체 머리에서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요 빛은 어디로 향할까요? 광축에 평행하게 가는 빛은 이렇게 한 점을 지나야 초점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는 각도로 반사되는 걸 적용해서 그냥 그대로 초점을 향해 지나가는 이런 빛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좀 부탁해줬는데 이렇게 빛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요 점에 요 머리 꼭대기에서 물체 꼭대기에서 어떤 빛을 그려주면 되냐? 초점을 향하는 빛을 이렇게 그려줘 봅니다. 초점을 향하는 빛을 그려주게 되면 이 빛은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광축에 평행한 빛은 초점을 향하죠. 이걸 그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초점을 향하는 빛은 그대로 다시 나올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초점을 향하는 빛은 부딪혀서 반사될 때 어떻게 반사되냐? 광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사하는 빛이 한 점에서 만나나요? 그쵸? 이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바로 반사하는 빛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물체의 머리 끝이 여기에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체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체는 이렇게 상이 생기겠죠. 즉 이렇게 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반사한 두 빛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물체의 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구면 거울 같은 경우는 상이 오목 거울에서는 오목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요 물체가 초점 바깥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초점이 여기 있는데 물체는 이 초점보다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체는 초점 왼쪽 편에 있어요. 이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죠? 물체가 일단 거꾸로 서 있는 상이 됩니다. 모습이 거꾸로 서 있습니다. 그쵸? 평면 거울에서는 똑바로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꾸로 서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사되는 빛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즉 반사된 두 빛이 만난다고 하는 건 그 부분에 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을 우리는 진짜 상, 다른 말로 실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상. 즉 앞에서 평면 거울에서는 반사하는 빛이 안 만났었거든요. 그쵸? 근데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반사하는 빛이 진짜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상이 생기는 겁니다.
실상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초점 요 앞까지 요까지 앞으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체 이까지 앞으로 오게 되면 상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광축의 평행한 직선은 초점을 향하게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초점을 향하는 빛은 광축에 평행하게 반사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번에 만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그러면 상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상이 생기겠죠. 조금 정밀하지 않지만 요 부분에 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체가 앞으로 당겨져 오니까 상은 어떻게 됐어요? 상은 뒤로 갔습니다. 상은 뒤로 가면서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크기가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물체가 초점 쪽으로 다가오면 상은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밖으로 아니고, 물체가 상은 크기가 커지면서 상은 더 바깥쪽에 생깁니다.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물체 초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치우고, 자, 이번에는 좀 크게 그릴게요. 어묵거울이 있는데 여기 광축입니다. 원 중심이 여기라고 한다면 물체 초점은 여기겠죠. 초점. 이때 물체가 만약에 이렇게 광축 안에 이렇게 초점 안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똑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광축에 평행하게 나가는 빛은 어디로 반사된다? 초점으로 향하게끔 반사됩니다. 네, 자, 여기서 초점으로 향하는 빛을 그릴 수가 없죠. 초점을 향하는 빛, 이렇게 되면 반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리냐? 만약에 여기서 초점에서 이렇게 그린다면, 자, 요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빛이 만약에 요렇게 들어온다면 요렇게 향하겠죠. 초점을 향하게. 근데 만약에 이 빛이 거꾸로 여기서 요렇게 간다면, 여기서 요렇게 나간다면 이 빛은 요렇게 반사돼서 나갈 것입니다. 요런 경로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마치 초점에서 나가는 것처럼 하는 요 빛은 이렇게 광축에 평행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반사되는 두 빛이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나지 않습니다. 마치 평면 거울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려주느냐?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반사되는 빛이 만나지 않는데, 얘들의 연장선이 이렇게 그렸을 때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연장선이 만나는 점에 이 물체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이 여기에 요렇게 생겨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 물체가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안 만났을 때는 연장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 여기서 물체가 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만났을 때 연장선 그려 생기게 되면 이건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이게 바로 앞에서 했던 허상인 겁니다. 평면 거울처럼. 즉 물체가 초점 안에 물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일단 가짜상, 허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빛이 만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안 만나지 않아서 마치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 눈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가짜상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아까는 거꾸로 서 있었는데 이제는 똑바로 서 있는 똑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단 허상이죠. 가짜상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기고, 그리고 거울 어디 편에 있어요? 거울 오른쪽 편에, 즉 거울 안쪽에서 상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얘는 거울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죠. 얘는 거울 바깥쪽에 상이 생기는데 상이 생기는데 얘는 거울 안쪽에 상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초점 바깥에 물체가 있게 되면 이렇게 거꾸로 서 있고, 그리고 진짜 상이 생기고, 물체 크기는 점점점 이렇게 물체가 거울 쪽으로 다가오면 올수록 크기가 커지면서 바깥쪽에, 거울 바깥쪽에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초점 안에 있게 되면은 작도할 때 이렇게 광축의 평행한 항선을 그릴 수 있는데 초점을 향하는 빛을 그릴 수 없어서 마치 초점에서 나가는 빛을 그려주게 되면 이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아서 가짜상이 생기면서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물체보다 상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거울 안쪽에 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묵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모양입니다.